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관련 지식들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AWS의 여러 네트워크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지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 IP와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CIDR, 클래스레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 IP인데요. 사설 IP는 영어로 프라이빗 IP라고 하죠. 이 IP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IP 주소의 IP 맞습니다. 사설 IP는 한정된 IP 주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분할하고자 만든 개념입니다. IPv4 기준으로 최대 IP 개수는 43억 개예요. 43억 개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요즘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된다고 하죠. 1인당 IP 한 개만 탈당해도 이미 부족하죠. 근데 요즘은 IoT 시대라고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IP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IP가 있을 거고 여러분 컴퓨터에도 IP가 있을 거고요. 요즘은 뭐 냉장고에도 IP 주소가 있고 여러분 또 공유기에도 IP가 있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유튜브에도 IP가 필요할 거고 또 데이터 센터에도 IP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IP가 필요한 기기들한테 IP를 할당하면은 정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사설망인데요. 이 사설망은 사설망 내부에는 외부 인터넷망으로 통신이 불가능한 사설 IP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로 통신할 때는 통신 가능한 공인 IP로 통신하는 것이 이 사설망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망에는 사설 IP를 부여받은 여러 기기들과 좀 이따 설명드릴 넷 기능을 갖춘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공인 IP들을 사설 IP들이 좀 돌려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참고로 IPv6의 최대 개수는 2의 128승인데요. 당장 이 숫자만 봐도 이 숫자 읽질 않을게요. 어마무지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3억 개에 비하면은 아예 자릿수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죠. IPv4보다 이만큼 더 많은데요. 2의 96승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v4-6에서는 IPv4처럼 사설 IP 혹은 뭐 이런 개념이 필요 없어요. IP가 동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Pv6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기로 했던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요. 줄여서 넷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넷은 사설 IP가 공용 IP로 통신할 수 있도록 주소를 변환해 주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나믹 넷입니다. 이거는 한 개의 사설 IP를 가용 가능한 공인 IP 풀로 연결해서 쓰는 건데요. 공인 IP 풀, 넷풀이라기도 하는데 현재 가용 가능한 IP를 가져와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설 IP가 공인 IP를 여러 개를 돌려 쓰는데 이때 어떤 IP를 쓸 것인지는 이 풀에서 가용 가능한 거 하나 뽑아다가 쓰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틱 넷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사설 IP를 고정된 하나의 공인 IP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설 IP 숫자만큼 공인 IP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이거는 AWS의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요. 이거는 많은 사설 IP를 하나의 공인 IP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설 네트워크, 여러분의 회사라든지 뭐 집 등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넷 게이트웨이와 넷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다이나믹 넷은 이렇게 넷풀에 사용 가능한 공인 IP들이 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용을 기다리고 있네요. 만약에 이 19168.0.2에서 통신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통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 IP로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넷풀 중에 가용 가능한 공인 IP를 하나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지금은 이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까 요걸 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요. 실제 인터넷 레코드는 프라이빗 IP는 요거고 공인 IP는 요거로 여기 61.123.44.1 이게 통신을 하고 싶은 목표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요 IP를 써서 통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192.168.0.5에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럼 현재 이건 쓰이고 있고 그 중에 안 쓰이는 거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쓰는 거 이렇게 돌려 쓰는 개념이 바로 다이나믹 넷입니다. 스태틱 넷은 뭐냐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라이빗 IP, 사설 IP를 퍼블릭 IP로 매칭시켜주는 거 똑같은데 일일이 하나씩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뭐 스태틱 넷 상황에서는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같아야지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요 IP 주소로 외부에선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191.668.0.5는 182.227.3.53 이렇게 미리 매칭되어 있는 IP로 외부로 통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AT, Port Address Translation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퍼블릭 IP가 이렇게 하나의 사설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넷 기능을 갖춘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19168.0.2가 61.124.44.1로 통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19168.0.2에서 포트 5000번으로 여기로 가고 싶구나. 그러면은 나는 나한테 이 사설망을 대표하는 요 공인 IP를 써서 대신 보내줘야지. 근데 그 대신 보내줄 때 이 포트를 약간 다르게 해서 보내요. 이 포트가 아니라 내가 지정한 포트로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61.123.44.1 입장에서는 뭘로 보일까요? 이 공인 IP에서 온 요 포트. 네, 이 넷 게이트웨이가 직접 설정한 포트에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게 되겠죠. 응답을. 그러면은 얘가 응답을 보낼 때 이렇게 다시 응답을 보내서 이 넷 게이트웨이가 받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봤는데 5만 1번으로 왔어. 5만 1번이 누구였지 원래? 이 맵을 보고 192168.0.2에 5000번이구나. 그럼 걔한테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C방처럼 뭐 같은 게임을 하는 두 유저가 있어서 동시에 이걸 똑같이 보낸다. 이 61.124.44.1로 보낸다. 얘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번에 얘가 보내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데 똑같이 이 퍼블릭 주소로 나가는 것도 똑같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인터넷 프로토콜 여기까지 통신이 가는 건 똑같은데 이 게이트웨이가 192168.0.5에서 나간 거는 이렇게 5만 2번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럼 얘가 응답을 보내겠죠. 192168.0.5에서 온 거는 5만 2번으로 응답을 보내면은 5만 2번은 아까 누구였지? 19168.0.5구나. 19168.0.5로 보내고 5만 1번으로 보내면은 5만 1번은 누구였지? 19168.0.2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포트 기반으로 사설망의 어떤 기기가 통신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PAT, Port Address Translation입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이고요. 이것의 장점은 다양한 사설 IP 주소들이 하나의 IP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 뭐 실험실이나 뭐 컴퓨터 실습실 이런 곳에서 구글로 my IP를 쳐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IP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보내든 얘가 보내든 얘가 보내든 이렇게 대표로 설정된 IP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단 내부적으로 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은 문제없이 잘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설 IP는 외부로 통신 못하는 IP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정했냐? 네, 모두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이렇게 요 10.0.0.0에서 10.25.2525까지 범위 마찬가지로 요 범위에 있고 요 범위에 있는 IP들은 우리가 사설 IP로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클래스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IP 개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IP들을 사설로 만들어서 망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클래스가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클래스 기반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클래스레스, 더 이상 클래스가 없어요. 인터 도메인 라우팅, 줄여서 사이더예요. 이 사이더는 뭐냐면은 IP 주소의 영역을 여러 네트워크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IP를 묶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사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망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더를 기반으로 나눈 것이 바로 사이더 블럭이고 이 사이더 블럭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이더 노테이션입니다. 사이더 블럭은 IP 주소의 집합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를 네트워크 영역을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나누면 이렇게 뭉텅이가 생길 거잖아요. 이 뭉텅이의 IP들인데 이 IP 주소의 집합을 바로 사이더 블럭이라고 하고 이 IP 주소의 집합을 나타낸 것이 바로 사이더 노테이션입니다. 이 사이더 노테이션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호스트 주소의 숫자만큼의 IP를 가진 네트워크 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D/2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1.0/24 혹은 172.16.0/12입니다. 여기서 ABCD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표시하고 E는 네트워크 주소가 몇 비트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IP 주소는 땡땡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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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이렇게 점 내외로 구분된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IPv4입니다. 근데 이 IPv4에서는 간단히 보면은 하나의 자리가 모두 8비트로 된 바이너리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입니다. 그래서 총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기 슬래시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얼만큼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 요게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란 뜻입니다. 처음부터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그 다음은 모두 호스트 비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 남은 거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참고로 여기 총 비트 숫자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32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요 네트워크 주소를 32에서 빼면은 호스트 주소가 나오겠죠? 지금의 경우에는 8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주소는 고정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호스트 주소는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더 노테이션은 IP 주소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집합을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192.168.2.0 슬래시 24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들은 1번 192.168.2.0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여기까지가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0인 주소,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1인 주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변동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1111일 때까지 이렇게 쭉 이제 중간에 이렇게 다 숫자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0부터 255까지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즉 256개의 IP 주소가 요 사이더 노테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192.168.2.0/24는 192.168.2.0부터 192.168.2.25까지의 모든 주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1학년 1반이라고 한다면은 그 1학년 1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고 1학년 2반이라고 한다면은 1학년 2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주소 자체는 하나의 주소가 아니라 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IP 주소를 나타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은 변동하지 않고 즉 요 네트워크 주소가 표현하는 부분만큼은 변동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변동한다. 그래서 그 변동할 수 있는 모두의 경우의 수를 요걸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호스트 주소의 비트만큼 IP 주소를 보유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2.168.2.0이다. 그럼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24가 네트워크 비트죠? 그러면은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여기까지가 24비트가 네트워크 비트예요. 여기까지 고정입니다. 그 호스트 비트 몇 개일까요? 총 32개 중에 24개가 고정이니까 네트워크 비트는 24, 호스트 비트는 총 8개겠죠? 네. 8개 비트가 변동할 수 있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2의 8승, 즉 256개의 IP 주소를 보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더 블럭입니다. 그래서 192.168.2.0에서 192.168.2.25까지 총 256개의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사이더와 관련된 그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자세히 달아놓을게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이더 노테이션을 왜 배웠느냐? 이거는 AWS의 VPC 혹은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에서 특히 이제 VPC를 IP를 구성하거나 서브넷을 나눌 때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그럼 서브넷이 무엇이냐? 서브넷은 네트워크 안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큰 네트워크를 잘게 쪼갠 단위입니다. 일정 IP 주소의 범위를 보유하는데요. 큰 네트워크에 부여된 IP 범위를 조금씩 잘라서 작은 단위로 나눈 후에 각 서브넷에 할당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아까 그 사이더 노테이션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192.168.0.0/16이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네트워크 주소가 몇 비트라고 했죠? 16비트죠. 그러면은 호스트 주소는 몇 비트죠? 네, 32-16이니까 16비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주소는 2의 16승만큼의 IP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큰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한번 잘게 쪼개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쪼갤 수 있죠? 일단 제가 슬래시 24 네트워크로 쪼갰습니다. 그러면은 야 서브넷 1아 너는 192.168.1로 고정되는 주소들을 네가 가져가. 알겠습니다. 나는 192.168.1로 시작되는 여기까지 고정이죠. 24니까 나머지가 변동되는 모든 주소들을 가져갈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92.168.1.1이라든지 192.168.1.2 뭐 4, 5 이런 애들이 가져가겠죠. 서브넷 2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서브넷 2니까 2로 시작하는 거 가져가. 그러면은 얘는 슬래시 24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고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나누는 거예요. 이 큰 네트워크 안에 속한 애들을 이렇게 잘게 쪼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서. 근데 규칙으로 쪼갤 때 얘는 16까지가 고정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고정이고 요만큼은 다 변동할 수 있지만 요 서브 네트워크, 요 네트워크 안에 기준에서는 여기까지가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변동할 수 있는 IP 주소들로만 구성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브넷 3은 3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191.680에서 255까지 총 이렇게 생긴 서브넷 24 단위의 서브넷을 256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서 서브넷을 잘게 자를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이더 노테이션입니다. 우리가 VPC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여러 번 돌려보셨더라도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